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MI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외국인 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분들에게 한국에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또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 이런저런 답변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참 정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는 카페에서 뭐 노트북을 켜고 공부를 하든 뭐 일을 하든 사람이 화장실을 갈 때 노트북을 자기 자리에 그냥 펼쳐두고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고가의 제품을 화장실을 갈 때 그냥 두고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유럽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지갑 조심해야 된다, 소매치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잖아요. 이 외국에서는 눈앞에 있어도 물건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화장실을 가는 순간에 이렇게 노트북을 댕그러니 두고 가도 괜찮냐. 그리고 아무도 안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갈 수 있는 어떤 안전한 나라, 정직한 나라, 그게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뿌듯했어요. 그래서 아 맞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다녔던 장신대나 뭐 이런 신학교는 더 많이 두고 가요. 정말 다들 너무 이건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자기 소지품을 다 두고 다녀요. 옆에 사람이 내 소지품을 지켜주겠거니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외국인들이 볼 때 진짜 그렇겠다. 또 자랑스러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좋은 이야기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끔 보면 이렇게 자주 배가 아픈 사람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파? 뭐 왜 배가 아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였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얘기를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이 속담을 구사하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가 잘 되고 타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질투도 많이 하고 또 내 것을 뺏긴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뭔가 이렇게 그 불편해하는 감정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예,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 근데 저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누군가가 잘 되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잘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인간의 한 모습인 거죠. 예. 근데 이분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유독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더 티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경쟁 문화잖아요.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뭐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입시를 준비한다 하고 너무나 치열한 경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을 막 경쟁을 해서 가면 뭐 그 대학을 나오면 잘 사나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또 취업 경쟁이 있고 또 취업을 하고 나서는 또 내가 더 좋은 사람이랑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하는 그런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도 경쟁이 있어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주목받아야 돼 라는 어그러진 마음들, 왜곡된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뭔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다 그런데 뭐 내가 여기서 뭐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살다 보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인정과 수용을 하면서 그런 죄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있는 딸들 초등학생 2명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제 기억에 한 명이 2학년인가 3학년이었고 한 명이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똘똘하고 너무 예쁘고 어찌나 이렇게 말도 잘하고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휴, 이 초등학생이 이제 대학생보다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똑똑하고 대화도 잘 통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엄마 친구니까 이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모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어떤 상담을 하냐면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이에요. 그리고 저는 꿈이 없어요. 전 잘하는 게 없어요. 뭐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해왔잖아요. 청년들이 저에게 주로 상담하는 내용하고 이 초등학생이 저에게 상담한 내용이 너무 동일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 가까이 있는 친구나 내 가까이 있는 가족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주로. 그러면서 이제 얘는 이런 것도 잘하고 쟤는 저런 것도 잘하는데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착한 정말 너무나 귀한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잘하는 게 없어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왜 너를 몰라? 왜 네가 얼마나 멋진 친구인지 왜 네가 몰라? 막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가 만약에 네 옆에 있는 친구를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괜찮을까?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진짜 많아. 예쁜 사람도 너무 많고 대단한 사람 진짜 많아. 근데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보다 뭔가 네가 우월하다고 느끼면 네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사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주 좁은 영역의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더 크고 너희들이 더 넓은 세계에 나가면 더 대단한 사람들 만날 텐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제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라는 걸 확인받는데 너의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네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네가 거기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데 거의 말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네요. 살아가다가 질투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진짜 부러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생겼을 때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모가 알려줄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칭찬해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부럽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야 이게. 그 사람에게 와, 너 진짜 멋지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질투가 미움으로 발전하거나 또 악한 마음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선택의 기로가 올 텐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와 이 친구를 끌어내리고 험담하는데 내 마음을 쓸지 내 마음 속으로만 뭐 미워할지 뭐 하여튼 어쨌든 그 친구를 깎아내리려는데 내 에너지를 쓰느냐 아니면 그 친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쪽으로 내 에너지를 쓰느냐는 이제 나에게 달린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칭찬함으로써 그 친구에 대한 질투나 부러움이나 미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 동생 있잖아요. 2학년, 3학년이었던 그 친구가 저한테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웃었어요. 그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잘 안 되죠. 아예 잘 안 되죠. 이 아이가 솔직한 거예요. 예.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예, 저도 저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 보면 왜 부러운 때가 없었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부럽지 않냐? 아니, 제가 사람인데 무슨 제가 진짜 무슨 성인도 아니고 아니, 저 부러워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걸 안 순간, 눈치챈 순간 저는 바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저보다 더 세우거든요. 너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멋지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제가 질투하는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되게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막 누군가와 막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사는 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지옥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하면서 저는 상당 부분 되게 자유해졌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오히려 배우게 됐고요. 예, 그 사람한테 너무나 당당하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요. 그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는 건, 아니,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도 특별한 은사를 주셨지. 그러면 나도 그 은사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데 써야지.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그 2학년 됐던 그 아가의 말처럼, 아가는 아니죠. 그 어린이의 말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되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그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이 진짜 부럽고 질투나는 사람을 정말 마음 다해서 축복하고 칭찬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흘러가야 하는 축복, 또 그분에게 흘러가는 좋은 마음들이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여러분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질투하면서 자기 자신 괴롭히면서 살지 말고요. 예, 칭찬하면서 좋은 사람들의 것을 배우면서 많은 것들, 긍정의 것들을 흡수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빌립보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고. 근데 이게 받침인데 받침이 되게 중요해요. 받침이 진짜 중요해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다. 여기서는 지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높이라는 거죠. 반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거는 남을 나보다 낮게. 그러니까 그 받침이 시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낮게, 더 나은 분으로 여겨라. 네, 그게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지으시든 시옷이든 받침이 뭐가 붙든지 간에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더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면서 또 훌륭하고 좋은 분들을 옆에 또 친구로 두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라는데 그 말을 우스갯소리로도 듣지만 또 뼈 아프게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TMI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